내일도 필식 시간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전 세계가 이겨내고 있듯이 우리 시장도 개인 투자자들이 꾸준히 이겨내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지수가 올라가도 내 종목은 오르지 않을 때가 있죠. 내일장 전략 잘 세워봐야 할 텐데 내일도 필식 김도영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필식이 김도영입니다. 네, 오늘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 800개 가까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이 참 좋기는 한데 안심해봐도 되는지는 어제 이어 오늘도 잘은 모르겠어요. 시장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안심해도 된다라는 게 이게 저희가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어야 되나 짬뽕을 먹어야 되나 그럴 때 요즘같이 더울 때는 중국식 냉면을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실제적으로 한 절반 정도의 종목에서는 바닥을 조금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기관 수급에 의해서 나왔는데요.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오후장의 종목군들 흐름에서 어제 연속성과 오늘 방금 말씀드렸던 표현에서 바로 이 연기금들 매수세가 좀 특징적으로 좀 눈에 보이는 종목군들이 바닥을 좀 벗어날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 시팅을 조금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만큼 좀 종목군에 대한 호불호가 있는데 일단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의 특징을 보면 연기금과 외국인들의 합작품이 어제 오후에 수급 이후에 연속적으로 들어왔다는 긍정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슈팅 나가는 속도에서 놓고 봤을 때 고점이 잠시 뒤에 종목 특징에서 좀 볼 건데요. 그 부분을 놓고 보면 여전히 고점이 막혀 있는 부분들이 계속 종목군들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선물 시장 속에서 외국인들 추이를 계속 예의주시 말씀 좀 드린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그건 아무래도 지금 이제부터는 이 미결제 약정 추이가 30만 계약을 넘기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겠죠. 9월 달은 이제 동시 만기로 들어가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만큼 순간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뷰는 계속 아슬아슬 매출 차이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도 지수상의 위치를 조금 놓고 판단을 해보는데요. 일단 미래 가격인 선물 시장 쪽으로 놓고 보면 오늘의 저점과 그리고 오늘의 고점 위치를 이렇게 딱 놓고 볼게요. 그러면 딱 눈에 잘 보이는 이 갭을 메꾸는 형태다라는 게 보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형주가 바닥권에서 먼저 돌려주고 있다라는 것, 특히나 지주사가 주도를 하고 있다라는 건 굉장히 있지만 또 단순하게 나쁘게 표현을 해보자면 우선주의 전업종 쪽의 우선주들에 대한 반란은 좀 부정적인 시각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들으면 상당히 어렵다 또는 그래서 방향이 어떤 거냐 답을 좀 쉽게 달라라고 표현을 드릴 것 같은데요. 물어보실 것 같은데요. 답을 드리자면 저는 여전히 고점이 계속 막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자,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첫 번째 종목군 중에 하나 보면 지수사 성격의 LS를 한번 볼게요. 단기적으로 급락 이후에 되돌림 부분에서 놓고 보면 상품 시장 쪽에 우상향 쪽이 열려 있지만 그것은 동사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실적이 조금 축소되는 부분이겠죠. 원자재 값이 강하게 올라가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오늘 동반해서 올라왔다는 것이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하나를 놓고 보면 직전 고점 부분들을 급하게 지금 뚫어내지 않고 있다. 그만큼 극심한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두 번째 종목 쪽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놓고 보면 콜마 B&H 최근에 이제 관련된 쪽으로 실제로 대체 생산을 하고 있는 쪽이 중심적으로 매수세가 좀 쏠려가고 있죠. 이런 부분까지는 좀 긍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두 가지 또 하나를 좀 보겠는데요. 한 종목만 더 보겠는데요. 바로 이 한국전력의 모습을 좀 갖고 보는데요. 이걸 우리가 판단해 보면 두 가지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저는 이걸 부정적인 시각으로 표현을 좀 드리자면 실제적으로 이제 셧다운 부분에 대한 공장 가동률에 대한 우려감들이 조금씩은 축소되고 있죠. 그것까지는 이제 긍정으로 볼 수 있지만 오늘 시장 대비해서 강하게 소외 없이 한국전력이 다시 한번 급등 이후에 되돌림 파동에서 되돌림이 상승적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결국 시장이 방어 매수세가 조금 분명하게 들어와 있다라는 시각으로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역시 시장은 고점을 빠르게 뚫어내기는 좀 어렵다. 그러면 또 하나를 가동하겠죠. 바로 내일 갭상승 돌파의 조건만 만들어낼 것 같은데요. 자, 갭상승 돌파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역시 내일도 고점이 막혀 있다라고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방어하자라는 포인트 챙겨드립니다. 이제 내일장 전략도 세워봐야 할 텐데 먼저 주셨던 종목들 리뷰부터 하고 넘어갈게요. 실리콘웍스는 1%대 최고가 기준 수익이 나고 있고요. 메디포스트 10% 가깝게 오르고 있네요. 또 크리스 FNC도 11%대 수익이 나고 있는데 이거 세 가지 리뷰도 AS도 좀 해주시고 또 내일장 전략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텐데요. 내일 시장 외국인 수급 따라가자는 어제의 전략 여전할까요? 네, 맞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계속 따라간다. 그 중에서도 특징적으로 저는 이런 거겠죠. 오늘을 예를 들자면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 대해서 매도 강도, 그러면 저는 뭐 한다? 추격 매수는 거의 하지 않았다, 장중. 그런데 코스피 시장 쪽을 단순하게 놓고 볼게요. 외국인들 현물 매수가 집중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네요. 꾸준하게. 그렇죠? 그럴 경우에 뭐 한다? 바닥권에서 돌려나가고 있는 먼저 쉬었던 종목으로 저는 방망이 짧게 계속 반복을 하고 있죠. 얼추 오늘 시간까지 놓고 보면 거의 방망이 짧게 대응하고 있다. 종목은 수도 없이 계속 종목 강세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놓고 보면 거의 한 달 정도인데요. 그래도 꾸준하게 이제 매수매도가 좀 많아져서가 불편할 뿐이지 수익을 좀 챙겨가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제시했던 종목의 리뷰를 좀 잡기 위해서 시장을 전형적으로 심리를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는 먼저 시장하고 상관없이 잘 돌리면서 시장이 딱 돌려 나갈 겁니다라는 힌트를 줬을 때 급락 이후 전에 올라가다 시장 핑계 맞고 올라왔죠. 그러면서 시간차를 가지고 오는 강보합 정도를 유지했기 때문에 추가 슈팅 부분과 함께 앞에의 고점 부분의 매물 소화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내일장 기준에서 다시 한번 막힌다라고 한다면 역시 어떻게 해요? 그렇죠. 방망이 짧게 잡고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시각으로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금일장 같은 경우에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뉴스플레이는 알고 계실 겁니다. 28일 날 기준이겠죠. 실제 그동안 작년 요때 시점이었나요? 그 첨산법 관련된 직접 수혜 관련주들에 대해 한동안 좀 테마성으로 핫했었죠.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직접 시행이 되면서 이와 관련된 옥석가리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좀 잡고 대응을 하겠습니다. 앞의 고점보다 조금 낮은 오늘의 슈팅 주체들이 빠져나가지 않는지 나가는지를 보기 위한 3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탈하면 장중 부분이라도 이 부분은 포트에서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의 전형적인 패턴인데요.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시장이 여전히 시세 추종을 상당히 추격 쏠림이 있다라는 게 계속 보이고요. 오늘만 해도 상한가를 풀었다 붙였다 하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극심하게 많았다라는 부분 저도 겨우 진짜 놀랬다라는 정도로 표현이 되겠고요. 세 번째 종목으로 어제 이제 크리스 FNC 소비재 쪽으로 좀 잘 보자라는 표현에서 시장보다 강하게 올라온 것을 트레이딩한다라는 관점, 방망이 짧게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요. 시장의 패턴입니다. 앞에서 메디포스트는 28일 날 스케줄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크리스 FNC 같은 경우는 스케줄은 현재 없는 기준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따라서 추격이 들어갔었지만 윗골이 상당히 크게 달렸다는 것. 앞에서도 힌트를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의 심리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런 관점이라고 한다면 크리스 FNC는 현재 종가가 마무리가 됐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일 시가에서 전체 정리를 하고 하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도 같은 뷰인데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연기금에 지속되는 매도 부분을 가지고 저는 고점을 계속 신뢰하지 않는다. 올라가는 걸 신뢰하지 않습니다라는 비율을 말씀 좀 드렸고 급락 파동이 지금 발생이 됐죠. 선물지수 쪽으로 고점 대비해서 25포인트의 급락은 정말 정확한 급락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체감적으로 지난 목요일 기준이겠죠. 요 기준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요때 이 급락에서 어떤 표현을 했냐면 담보 보정 물량이 여기서 출회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 좀 드렸거든요. 똑같은 게 하나 더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담보 문제가 생길 뿐이겠고요. 그걸 지금 잘 풀어가면서 개인들 수급이 좀 들어왔는데 이 연기금 쪽에서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이제 종목별에서는 지금 합산 누적에서는 이 정도 금액밖에는 들어오지 못하지만 50억대, 100억대밖에는 안 들어오지만 이게 종목으로 들어가 보면 완벽하게 판이 갈립니다. 그러니까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은 예측을 하더라도 제 표현을 하자면 물려도 매수 잡는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위치지만요. 하지만 이 외국인들 수급 자체가 언제든지 충분하게 다시 한번 이 되돌림을 갭을 메꾼 것과 이용해서 현재 동시만기를 이용하고 앞에서 지난 월봉 기준에서 수익을 계속 챙겼다라고 판단을 해보면 이번에 다시 한번 고점을 계속 막아두고 있는 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 그대로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이 부분 쪽에서 내일장 같은 경우는요, 오늘 노이즈가 탔었는데요, 좀 시끌벅적했었죠. 삼성전자발 새로운 휴대폰이 출시가 되면서 자의적 해석들이 조금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폭발적으로 다시 한번 제자리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기관 중심이거든요. 휴대폰 부품과 MLCC 쪽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고요. 내일자 그 중에서도 일단 오늘 탄력도가 좀 좋았죠. 앞에 숨은 갭들을 조금 메꾸기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를 눌림목 매수를 타이밍해서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 한번 대응해보자. 방망이 짧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 종목 쪽으로는 뭐 최근에 업황 따라서 동반해서 급등했다가 되돌림으로 다시 내려왔다. 그때 위치를 좀 표현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하고 종목의 위치가 좀 동반해서 올라온 다음에 지금 여기 악성 매물대로 윗꼬리를 좀 소화를 하고 있죠. 그런 관점인 데보마그네틱 매수 타이밍으로 좀 잡아서 트레이딩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단은 실장에서 이제 코로나 부분의 핑계로 좀 찾아내는 테마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자동화 쪽 관련 설비 쪽으로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일단 시장이 주도를 못했죠. 특히나 이렇게 보시면 박스권이 한 마디가 하단 이탈 이후에 다시 박스권 안쪽으로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역시 이 부분은 비중 조절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고요.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 3익THK